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네이버에 현미경을 검색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댓글로 연락하시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미경에서 쓴 경매 경험담 소설인 춘배도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유익한 투자 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 입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입지보다는 또 상가에 대한 입지, 토지에 대한 입지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려고요. 이 방송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방송이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치우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투자가들이 어떤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모든 영역을 다 다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루고 싶었던 주제나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 같은 것이 있으면 현미경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 또 이 글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아파트 입지와 다르게 상권의 입지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또 유동성, 유동인구, 상업적 배후지, 또 교통량, 여러 가지가 들고 있지만 입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입지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지 단순히 목적이 없었을 때는 입지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상가를 가진 분들은 그 상가 임차인 간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세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어떤 임차인을 내가 만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입지 다음으로 투자가 꼽아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상가 투자가는 잘 아는 업종이 아니면 쉽게 덤비지 않았으면 해요. 오랫동안 주류 업계에서 일을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식업계에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세탁소나 아니면 슈퍼 같은 거 전혀 이제까지 닿지 않았던 그런 업종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처음에는 좀 재미있을지 몰라도 잘 알지 못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높죠. 또 상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해서 그 상가를 운영하려면 한두 달 비워놓는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업종이 들어와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길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요즘은 교통에 따라서 상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교통과 전혀 무관한 상가 형성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외진 곳에 애견샵이 들어선 곳을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을 데리고 있는 그런 애견 호텔 이 정도였는데 그 애견 호텔이 잘 되다 보니까 애견 미용실, 애견 놀이터, 또 산책시켜주는 사람,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업종이 모여 있어야 좋은 것이 있고 또 업종이 뚝뚝 떨어져 있어야 좋은 업종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어떤 업종이 좋다, 어떤 업종이 안 좋다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진 상가의 입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동인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 또 교통은 어떻다.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상가 건물주는 될 수 있으면 임차인과의 관계 개선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요. 상가 입지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상가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뿐 어떤 것이 낫다, 틀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는
이 정도로 하고요. 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토지 입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 입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토지 입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우리 회원들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시나요? 그렇게 많이 묻는데 대부분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될 만해서요. 네, 물론 토지는 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되긴 되는데 그 돈이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 돈이 될지는 모르죠.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속 보유한다? 계속 보유할 수는 있죠. 근데 언제까지 보유할 거라고는 그 기간이, 그 막연함이 굉장히 힘들죠. 일반적으로 토지는 내가 좋은 토지보다는 남이 좋아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또 잘 알지 못하는 토지보다도 좀 비싸더라도 잘 아는 토지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경매시장에서 토지는 거의 찬밥인 경우가 많죠.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토지는 대부분 맹지일 수도 있고 또 맹지가 아니면 비싼 값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토지가 안 좋은 점, 일반적으로 토지에 관한 거는 장점과 단점을 나눠야 되는데 장점을 쭉 나열하고 단점을 쭉 나열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자꾸 생각해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맹지라고 하면 기피 대상이고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맹지에 꼭 길을 낸다라기보다는 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죠. 보통 토지 투자는 아파트나 상가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아요. 단순히 100%, 200%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몇 배를 남겼냐라는 그 배수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또 큰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또 얼마에 사서 어떤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얼마에 던질까를 미리 계산해야죠. 아, 내가 보유 기간은 3, 4년 정도다. 3, 4년 후에는 내가 던지는데 어떤 형국으로 얼마의 가격을 받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죠. 대부분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그 땅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이 다르죠. 우리가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나온 그 금액이고요. 실거래가는 개인 간이나 혹은 사인 간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래 가액이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가끔은 공시지가 밑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들이죠. 지분이나 공유자가 많거나 맹지거나 땅이 뭐 바위로 되었다든가 하천이나 도로 이런 데는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 밑에서도 주술 수가 있죠. 제가 주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가 없는 걸 가치 있게 만들면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 중에 장기로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 장기로 가지도 못할 거면서 장기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깝깝해요. 왜냐하면 내가 장기로 가져간다라는 것만 가져갔지 가치를 살리는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가지고 있어봤자 공시지가만 조금씩 올라갈 뿐이지 남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죠. 남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내가 여기는 전원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남들은 전원주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농사용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농사용 토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어떤 토지를 구입하고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살리고 하는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생각만큼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만큼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뒤바꿔서 얘기하면 내 돈을 그만큼 까먹는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가에게 있어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가만을 위한 방송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토지를 구입하거나 조그마한 상가를 구입하는 것도 투자의 방편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왕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고 하면 오르려고 그걸 매입하고 사고 하는 거지 떨어지려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냥 토지를 사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상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내가 이 토지를 사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한 이후에 가격은 얼마를 받겠다. 이 구체적인 구조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회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땅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가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내가 이 상가를 샀는데 그 상가를 산 사람들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보지 같은 거 가끔 보면 빈 상가인데 세탁소 들어오면 알맞음, 학원의 최적합, 뭐 이런 광고를 보셨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부동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참조는 할 필요는 있어요. 땅이든 상가든 아파트든 모든 거는 부동산은 모든 것은 다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내박쳐 둘 수도 있는 거죠. 입지는 딱 이 정도 선입니다. 내가 입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입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좋구나. 전문가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좋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다 입지도 다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려요. 어떤 사람은 큰 입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에 연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지보다는 어떤 임차인의 신경을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입지에 관한 부분은 좀 일반적인 거를 숙지를 하시면 좀 응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는 것도 투자자의 뚝심이죠. 이런 뚝심은 저는 지향합니다. 응원하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을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만약에 의문사항이 나왔거나 그러시면 네이버의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또 의문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